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북 지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리 부종 수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군산시 거주 A씨가 지난 23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바닷물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당뇨병 등 기저질환도 있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등을 유발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됩니다.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나누려는 정부 구상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국립의전원은 물론 서울국립중앙의료원까지 지방으로 함께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도 남원 이전을 공식 촉구하며 반쪽짜리 유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나선 박희승 원내부대표는 국립의전원의 수련 기능과 연구 정책을 서울에 두려는 정부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시설만 지방에 남으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5 병원이 존재하고 빅5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 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들을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이미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곳이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연계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사실상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회도 시의원 전원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근거로 이미 부지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다져온 데다 충청과 영호남 일부를 잇는 공공의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공공의료의 교육, 수련, 연구 정책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 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남원 설립과 국가균형 발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를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옆에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복지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복지부 지역의료인력 양성과에 확인한 결과 중앙과 지방 캠퍼스 이원화는 지난해 12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미 나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 취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옆 부지를 중앙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요청했다는 뜻이라며 남원 캠퍼스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캠퍼스 이원화의 필요성과 근거, 결정 절차, 학생과 교육과정 배분 등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수도권 편중이 아닌 국가가 지역사회와 약속한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는 서울 설립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북의사회는 그동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뒤 남원이 겪어온 의료 경백과 상처를 고려해 남원 설립과 기존 서남의대 정원범인의 운영을 전제로 설립에 찬성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년 동안 남원시와 전북자치도가 부지를 마련하고 행정력을 쏟아온 노력을 무너뜨린 채 서울 설립을 추진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필수 의료를 맡을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남원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복지 혜택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생활 밀착형 복지의 전면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존 60세 이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각종 보건 복지 혜택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과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까지 50대 이상 정읍시민 누구나 선제적인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에 대상포진이나 폐렴규균,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이런 지원들을 6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되었던 치매 조기 진단 지원도 이제 전 시민으로 확대를 했고요. 정읍시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함께 신규 산업단지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과 생물산업 기반 위에 첨단 IT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이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조성과 규제 완화도 함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신정동에 지식산업센터를 100실 규모를 지어서요. 청년들이 거기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성과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청년들이 정읍에 거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인프라가 많이 갖춰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복지 확대라는 시민 보듬 사업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 엔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읍시에 시민 중심의 복지 도시와 첨단 미래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학수 정읍시장 편은 31일 낮 12시 25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교사 노동조합은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아들의 증거를 경찰 아버지가 인멸하려는 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학생이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되고 이 학생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 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석산개발 연장을 불허할 것을 고창군에 촉구했습니다. 성송면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와 전국환경운동연합 등은 29일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991년 처음으로 석산개발이 시작된 이후 성송면 계당리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이 신규 토석 채취를 허가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환경 침해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인 A사는 토석 채취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 군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신규 토석 채취 예정지는 마을에서 불과 24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더 많은 발파 소음이나 분진 등에 노출될 것이라며
고창군은 석산 개발 연장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8년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원 유치가 마침내 이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심 운영구상을 드러내자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남원 유치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국립의전원법 통과 전인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남원에 설치가 되는 거죠?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중앙 캠퍼스하고 또 지역의료 실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지방 캠퍼스 2가지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남원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 나눠두는 이원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게다가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립의전원 부지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남원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 정책 기능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시설만 둔다면 지방의전원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고, 지역 정치권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빅5가 다 있는데 뭘로 공공의료하는 병원이 거기 있어요. 일부러라도 지방으로 가야지. 그렇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은 이미 진행 중이고 남원에는 수련할 병원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남원의료원은 규모와 진료 과목 등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지역에서는 남원의료원 국립화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설립준비위원회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원화 구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 여당이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를 결정한 지 8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의회가 지역 필수 의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연계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지역에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의회는 수도권 중심 정책이 의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교육과 수련, 연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산동면에서 추진되는 채석단지 지정사업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원 참교육 포럼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 기후환경연대는 28일 산림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내놨습니다. 이들은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실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산림청에 사업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갯벌 4곳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인 서산갯벌도 포함됐는데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재가 결정된 현장을 한보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 순간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긴장했던 우리 대표단 얼굴에도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충남의 갯벌이 이제 온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갯벌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오고 이 소중한 자원을 지켜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쾌거인 만큼 현장의 벅찬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곳은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갯벌. 지난 2021년 등재된 서천과 고창 등 4개 갯벌에 더해 세계유산구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갯벌이 세계 최대의 해양 생태계 보고로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서 해안에 펼쳐진 이 갯벌은 대양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는 철새들의 도래지이면서도 그리고 전박이 물범 같은 그런 멸종 동물 서식하고 있고 관심은 이제 갯벌의 보존과 활용으로 쏠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는 9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치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탄소를 빨아들이는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축구장 7개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내후년엔 125km에 이르는 해안선에 갯벌 생태길도 만들 계획입니다. 가로림만이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가치를 확보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타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와든해 버금가는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정읍시는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 국밥까지의 구간과 명륜 진사갈비부터 어시장까지의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상권 활성화,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지정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인 여러분과 행정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이 돌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우회전 통근버스에 초등학생이 튀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고강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까지 통근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대형 차량 왕래가 잦은 물류 산업단지 인근에서 음주, 과속, 신호 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초등생 사망사고를 야기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과 안전띠 미착용 여부도 단속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A양이 통근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